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동결을 요구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계,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은 다음 주 목요일. 시한이 다가오자 자영업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한 목소리로 동결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 여건을 반드시 고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공고하라. 반면 노동단체들은 경영 여건 악화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을 뿐더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는 소비 위축, 임대료 상승 같은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담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본사에 대한 수수료 부분하고 오히려 그 임대료 부분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인건비는 크지 않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저임금과 고임금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줄었다는 평가와 사용자들의 부담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상태. 이처럼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해 올해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선 일하다 다치는 노인들이 많아 사회 문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 10년간 고령층 산재 비중이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부는 이런 실태를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발판 보수 작업을 하던 70세 노동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앞서 충북 제천에선 시유림을 벌목하던 68세 노인이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승인된 사고 산재 중 23%가 이런 고령층 사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 산재 비중은 최근 10년간 33%에서 25%로 8%포인트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의 비중은 12%에서 11%포인트 늘어 비중이 약 2배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 인구에서 고령 비중이 11.1%에서 16%로 고작 4.9%포인트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일하는 노인들이 늘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정년 이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지 못하면서 건설 현장과 같은 위험한 업무 환경에 자주 노출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재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위험한 일을 해도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인들은 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은커녕 관련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사실 연령과 관계없이 위험한 거잖아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타겟으로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럴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사실. 올해 공공중심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61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부. 한쪽에선 위험한 일자리에 내몰린 노인들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발주기관이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게 돼 건설사들의 체불이 사라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와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마음대로 빼낼 수 없고 발주기관의 돈이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돼 건설사가 임금을 체불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배송을 하는 지입차주도 노동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입 차량으로 편의점 물품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차량도 개인 소유라며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사의 지입 차량 기사로 일하며 매월 임금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했다며 산재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일명 인플루언서의 제품을 사는 분들 많으시죠? SNS상에서는 연예인만큼 유명한 사람들이라 믿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금속성 이물질이나 기준치 초과 대장균이 나오기도 했고 허위, 과장 광고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최근 80만 SNS 팔로워를 거느린 쇼핑몰 운영자 임지연 씨가 자사 쇼핑몰에서 곰팡이가 핀 호박즙을 판매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임 씨를 믿고 제품을 산 소비자들이 정작 문제가 터지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임 씨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제2의 인블리 호박즙 사태를 막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에서 파는 다이어트 헬스 관련 제품 136개를 조사했더니 9개 제품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금속성 이물질이 들어있는가 하면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운동할 때 먹는 단백질 보충제에는 표시량보다 실제 단백질량이 적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보리새싹 제품에 문제가 많았는데 몸의 해독작용을 한다거나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새싹 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등의 효능 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 과장 광고 사이트 1930개를 온라인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게 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우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값보다 싸거나 대형마트도 아닌데 1+1으로 파는 일본행 항공권 광고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름 휴가철도 코앞이고 반갑긴 한데 왜 이런 행사가 쏟아지는지 궁금한데요. 이진우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한 저가 항공사의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일본행 항공권을 특별 할인가에 팔고 있습니다. 편도 9,900원부터 15,000원까지. 공항 사용료와 유류 할증료를 빼면 비행기값 2, 3만 원으로 일본을 오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항공사는 일본행 티켓을 단돈 500원에 내놨고 무료 항공권 행사를 벌인 곳도 있습니다. 이런 특가 경쟁의 배경은 한마디로 저비용 항공사도 늘고 좌석 공급도 증가했는데 일본행 관광객은 8년 만에 처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방일 한국인은 264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넘게 감소했습니다. 급증을 거듭하던 일본행 관광객의 감소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여행업계에선 최근 몇 년 새 100엔단 1,000원 선을 유지하던 원엔 환율이 1,100원 선으로 오르고 방일 관광객이 연 700만 명을 넘으면서 관광지로서 일본이 식상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이제 750만 명 정도까지 이제 방일 한국인이 늘면서 좀 파이가 많이 커졌잖아요.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매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일본을 지금까지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여행 희망지가 다양해진 것도 또 다른 원인입니다. 실제로 일본행 여행객이 줄어든 대신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행 여행객은 늘고 있는 상황. 달라진 여행 트렌드 속에서 싼값을 내세워 여행객의 발길을 잡으려는 항공업계의 출혈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서울 명동의 짝퉁 지하시장은 한때 당국의 집중 수사를 받으면서 위축이 됐는데요. 최근 일본과 중국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면서 대량의 위조 상품 판매 행위가 당국 합동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의 한 지하 매장. 계단 옆은 물론 지하 공간에는 유럽의 명품 브랜드명이 부착된 가방이 빼곡히 전시돼 있습니다. 모양이 제각각인 지갑도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가게 이름이나 간판도 없는 명동의 또 다른 비밀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각종 명품 브랜드명이 붙은 가방과 지갑이 들어차 있습니다. 가게를 찾은 외국인 동반자와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한 대화도 오갑니다.
언제 가냐고 물어봤어요. 언제 들어가냐고. 그거는 모르는데요. 이게 누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최근 특허청, 중구청, 경찰과 합동 단속한 현장입니다. 명동 일대에서 위조 상품 판매를 집중 단속해 20명을 입건하고 위조 상품 2,243점을 압수했습니다. 정품가로는 37억 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정식 영업장에서는 일반 제품을 진열, 판매하면서도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비밀 매장으로 유인해 명품 브랜드를 부착한 위조 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반 시민의 접근은 어렵게 하면서 상호도 없는 건물에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해 감시망을 피해왔습니다. 상표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에 대해서도 동일 상표가 마찬가지로 관계기관 합동 짝퉁 제품을 포함해 위조 상품을 유통, 판매, 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1분기 기업들의 매출이 지난해 1분기보다 2.4% 줄며 2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수익성도 악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부 감사 대상 국내 기업 중 3,333곳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기업 매출 감소에 대해 반도체 가격 하락과 출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도 5.3%로 작년 1분기보다 2.2%포인트 하락했고 특히 제조업은 이 기간 9.1%에서 5.7%로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나눈 비율인 이자 보상 비율은 479.2%로 역시 2016년 3분기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집값이 꿈틀대고 있는데요. 강남권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이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인데 아직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이 2개가 지나고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을 연결해 지하 5층까지 연결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GBC 건축 허가도 마무리 단계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도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모두 합해 15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인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대치동이나 잠실 청담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맞물리게 되면 강력한 개발 호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꿈틀대자 정부에서도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한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나 주택 매입 시 자금 출처 조사,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등입니다. 아예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까지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공급이나 공시가 현실화, 대출 규제까지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대부분 내놓은 상황이라 고민이 깊습니다.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세제를 강화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이 갖고 있는 포텐셜을 능가할 수 없다.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거래가 많지 않아 강남 집값 반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지만 수백조 원대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다고 취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취업이 되지 않아 씨름하는 대졸자가 늘고 있는 현실인데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핫키워드에서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전공과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대입이나 편입 시험을 보는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것 역시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이잖아요. 그만큼 대학을 졸업했어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문대졸을 포함한 전체 대졸 이상 비경제 활동 인구는 389만 3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문 대졸자 중 106만 4천 명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 중에 282만 9천 명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1999년 6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였다고 하는데요. 대졸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 전체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3.2%로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네, 이른바 고학력 백수가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고학력자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취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소비도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 결국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일단 취업 시장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가서 학력을 높이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됐죠. 그래서 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인구는 올해 들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700만 명대를 넘어섰는데요. 문제는 고학력자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고학력 백수의 현실은 지난달에도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보유한 실업자는 지난달 40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3%가 급증하면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 5월에 대졸 실업자 인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통계청은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지망자들이 실업자로 편입되면서 늘어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시적으로 인해 전년 대비 실업자가 23%나 급증했다는 것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은 24만 5,677명이 지원하며 10.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했음에도 경쟁률은 여전히 치열하다는 거죠. 네, 일반 기업에 취업이 안 되니 공무원에 응시하겠다는 건데 이마저도 경쟁률이 높으니 결국 일을 구할 수 없는 대졸자가 계속 양상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원 졸업 이상의 초고학력 사이에서도 비정규직이라도 가자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1,35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 3년제 대학 졸업 이상은 64.5%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은 52.7%가, 석사 이상의 졸업자는 52.8%가 취업만 된다면 비정규직도 괜찮다라고 응답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희망급여보다 다소 낮아도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8.1%가 그렇다고 답했고 복지나 근무 조건이 기대 수준에 못 미쳐도 일하겠다는 응답자도 58.4%였는데요. 그만큼 일단 취업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고학력자들에게도 절실하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네,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일자리마저도 귀한 상황이 되었군요. 냉각된 취업 시장의 현실이 보다 아프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아예 기술직으로 진로를 바꾸는 고학력자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인력개발원에 입학한 신입생 1,938명 가운데 대학원을 포함한 대졸자는 725명으로 37.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력개발원의 대졸 신입생은 2014년에는 10%였지만 2017년엔 27.1%, 2018년엔 28%로 점점 증가하다가 올해 4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한 거죠. 이렇게 고학력자가 늘어나다 보니 2017년부터는 이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과정을 서울기술교육센터에 개설했고 전문과정도 개발했는데요. 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4차 산업혁명, IT 분야의 일자리가 많아지다 보니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다시 인력개발원에 들어가 기술을 배우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태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감 자체는 참 한가로운 느낌인데 요즘의 이태백은 20대 이상은 태반이 백수라는 잔인한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20대 청춘을 학업과 취업 준비로 보내도 백수가 태반인 세상. 하루빨리 냉각된 이 취업 시장에 봄이 깃들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